근데 그 암기를 단순히 내 머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보고 후회했어요.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단어, 문법, 뉘앙스, 회화 감각까지 한 번에 입이 트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그 차이가 점점 눈에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제가 외국어 공부를 10년 이상 하면서 또 호주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 정말 많이 만났고 또 1대1 화상 언어나 아니면 언어 교환을 통해서 선생님 또는 외국어 공부하는 그런 널드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 관심사다 보니까 언어 공부 관련된 대화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제 경험상 시기가 있어요. 뭔가에 꽂히는 시기가. 그래서 한창 이 습관을 열심히 해보다가 좀 질리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바뀌는데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매일 뭔가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습관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이어서 보시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도전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Spaced Repetition Method, 간격 반복 학습법이에요. 이건 제가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잊어버리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이걸 안키라는 플래시카드 앱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보고 영어로 말해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앱이 좋은 이유는 내가 그 단어나 문장을 얼마나 쉽게 떠올렸는지에 따라 복습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떠올린 카드는 며칠 뒤에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나오고 헷갈렸던 카드는 당장 몇 시간 뒤, 하루 뒤 이런 식으로 더 자주 반복할 수 있게 해요. 이렇게 복습 주기, 반복 횟수, 복잡한 알고리즘 이런 건 앱이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카드를 보고 영어로 말해보고 내가 얼마나 쉽게 이 카드를 떠올렸는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는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필수잖아요. 근데 그 암기를 단순히 내 머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앱의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플래시카드 앱 사용해서 보는 거 장기적으로 언어를 기억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키를 2년 전쯤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굳이 안 썼던 이유가 앱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 좀 복잡해 보이고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유저 프렌들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용해보고 후회했어요. 좀 더 일찍 쓸걸. 여러분, 언어 공부는 장기전이잖아요. 딱 한 번만 마음을 잡고 사용해 보시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안키를 사용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안키 말고도 다양한 플래시카드 앱들이 있어요.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거 딱 하나 찾으셔서 꾸준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장을 통으로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제 주변에서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단어나 문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그런 패턴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어만 따로 외우면 이 단어를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문장으로 공부를 할 경우에 그 단어가 쓰이는 리듬, 어순, 뉘앙스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도 문장 단위로 튀어나오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또 자주 쓰이는 표현은 드라마나 영화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가 누적되는 느낌이 들고 또 내가 이미 공부한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더 반갑고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지금 채널에서 영화 인턴으로 문장 뽑고 암기하는 거 같이 하고 있어요. 뽑은 문장 정리된 PDF도 드리고 반복해서 문장 외울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영상도 올라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채널 꼭 구독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문장 단위로 공부하는 습관은 단어, 문법, 뉘앙스, 회화 감각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효율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듣고 따라하기예요. 이건 어떤 인풋이든 외국어를 듣고 내 입으로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는 습관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쉐도잉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가면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단순히 보거나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입으로 한번 뱉어보는 거, 아웃풋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선생 영어교실이라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원어민 녹음을 듣고 내가 똑같이 연습해서 내 목소리로 녹음해서 가져가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원어민의 녹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연습을 하고 내가 직접 녹음을 해보고 내가 녹음한 소리와 원어민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고 그걸 최대한 그 갭을 줄이려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발음이 점점점 원어민에 가깝게 그렇게 가는 것에 굉장한 좀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또 중학교에 가서는 팝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팝송에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비슷하게 최대한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연습하고 하면서 내 발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내 귀에 좋아지는 거, 그걸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USB에 영화 넣고 영어 자막이랑 한국어 자막 따로따로 이렇게 넣고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넷플릭스 있고 또 랭귀지 리액터 같은 무료 익스텐션 사용하시면 스크립트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팟캐스트 활용하셔서 듣고 따라하는 연습 꾸준히 해보세요. 따라하면 할수록 내 입 근육이 그 언어에 익숙해지고 발음도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 습관이 입이 트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인풋을 넣어도 내 입 밖으로 뱉을 수 없으면 소통할 수 있는 레벨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하는 거지만 내 입으로 그 외국어를 한번 뱉어보는 그 연습을 하는 게 그 언어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습관은 공부하는 언어로 짧게라도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특히 대학원을 다니면서 눈에 들어온 건데 호주의 회계 대학원은 외국인의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과예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학생의 비율이 아마 전체 그 대학원 학생 수 중에 한 5% 될까?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유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유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에 코멘트를 하거나 할 때 본인의 모국어로 하는데 어떤 유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영어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점 눈에 보여요. 시험이나 발표같이 무조건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모국어 사용을 고집하던 학생들은 몇 개월이 지나도 영어가 사실 비슷해요. 호주에 살고 호주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지만 딱히 영어가 늘지 않고 영어로 소통하는 실력도 늘지 않아요. 그런데 서툴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영어를 하려고 노력했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신감도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꼭 거창한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막 1시간씩 쓸 필요도 없고요. 정말 짧게 오늘의 투두 리스트를 영어로 써본다든지 하루를 마치고 내 감정을 2~3문장 정도 영어로 정리해보는 거, 이걸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외국어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이상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직접 했던 또 주변에 많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서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 뭐 5분이든 뭐 3문장이든 상관없어요. 꾸준함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만의 언어 공부 습관이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읽어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하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가지고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